결말은 모르지만 네, 결말은 저희가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스위스는 거꾸로 해도 스위스 그리고 우영우도 거꾸로 해도 우영우다 뭐 이런 얘기가 기러기 좀 있더라고요. 토마토 기러기도 있어요. 토마토도 있고 네. 참 토마토라는 분들 제가 예전에 많이 좀 뵌 적이 있는데 참 안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고요. 뭔데? 그 뭐 젊은 좌파들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영우와 고래가 나오는 아니요, 우리 생각지도 못하는 화면을 갑자기 띄워줘가지고. 그러니까 저 고래가 저렇게 비싼 고래라고 하던데 저 뭐 CG가 네. 어쨌든 어색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상에서도 고래가. 그래요? 네.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럼 두 분은 우영우 보신 거예요? 혹시 오늘 방송하는데 안 보셨나요? 오늘 방송하는 거 못 보죠? 직무유기 아닌가요? 오늘 방송 제가 저는 결말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결말은 근데 제가 안 봐도 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뭔데? 또 예측해봐.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어제 급하게 보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저는 원래 드라마를 좀 몰아보는 편이라 해방일지나 뭐 이런 것도 다 몰아서 봤거든요. 나해일도 몰아서 보셨고. 그래서 이제 몰아서 보려고 했는데 오늘 방송을 창희 씨가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급히 어저께 이제 봤어요. 1, 2, 3, 4회 보고 6회 봤습니다. 그 역시 두 개 빼고 다 보신 겁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책 리뷰로 써야 되면 그것도 수수덕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일 나는 그래서 못해. 그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창희 씨는 다 보셨어요, 그러면은? 네, 그럼요. 저는 뭐 굉장히 재밌게 매주 보고 있고 기왕이면 본방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청률 올려주려고 그러나요? 혹시? 아니요, 빨리 보고 싶어서. 그만큼 재밌나 보다. 사랑에 빠진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페이스북 보면은 우영우 얘기밖에 없는 그리고 거예요. 방송사도 여기 방영하는 채널이 거의 새로 생긴 채널이에요. ENA가. KT 거라면서요? 네. ENA. KT 주가가 좀 올랐나요? KT요? 요즘은 오르는 주가가 어디 있습니까? ENA 뭐 처음 듣네요. 뭐 CNN 또 아니고. 그렇죠. 처음 들을 수밖에 없는 채널인 거죠. 저는 그래서 KBS 드라마인데 ENA에서 재방을 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는 마지막으로 본 한국 드라마가 환상의 커플인 것 같은데 다 본 거. 한예슬 나오는 거 설마? 네네네. 10년 전, 한 15년 전이죠. 15년 다 본 걸로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보긴 했는데 다른 것들도 저는 원래 드라마 잘 안 봅니다. 혹시 평소 전원일기를 주로 이렇게 즐겨 보시나요? 전원일기는 좀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 보는 거고요. 저는 순풍산부인과 그리고 안녕 프란체스카 이런 거 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시트콤 위주로 보시는구나. 시트콤 위주로 보고 이제 좀 고전 시트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LAR이랑 볼 예정이고요. 어쨌든간에 우영우 얘기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에피소드가 뭐 듣기로는 이제 추천받기로는 다른 분들도 한번 봐 이렇게로는 이게 에피소드별로 이제 크게 연결이 안 되고 좀 독립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증인 얘기하십시오. 사실이고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자폐인인데 서번트 증후군. 을 앓고 있는 그래서 이제 자폐인이지만 천재적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 거고 사실 이런 캐릭터는 좀 기존의 컨텐츠에서도 좀 익숙한 게 많았잖아요. 서번트라고 하면 그 자폐인인데 약간 좀 비범한 능력을 가진 그렇죠. 특정 건가요? 분야에 대해서 천재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분야에서. 예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는 굿닥터에 이제 주원이라는 배우가 천재 의사 자폐인이지만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장애인을 다루는 게 사실은 좀 진부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처음 방영됐을 때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걸 꼭 저렇게 했어야 됐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 화가 방영되고 나서 주변에서 이제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SNS에 너무 좋다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왜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이 너무 뻔하고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라는 소감이 많아서 뭐지 하고 저도 봤는데 되게 좋았었고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중요하겠지만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문제 의식들을 던지는 것 같다. 그런 점이 흥미로웠고, 그러니까 우영우 이제 아빠 같은 경우도 이제 자폐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 에피소드로
제가 느끼기에는 최대한 진솔하게 네. 보여주기도 했고 친구라든지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 중에 하나가 정명석이라는 그 상사 캐릭터가 인기가 많은데 되게 모범적인 상사라고 평가를 많이 받아요. 상사가 모범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타지죠. 그래서 드라마다 이 사람도 편견과 선입견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고 권위의식도 실제로 있는 사람이지만 뭐 이견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부하 직원들이 제기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대우하고 이런 모습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인 것 없죠. 같네요. 예. 그리고 최수영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보통 사람 그래서 편견도 있고 선입견도 있고 짜증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최수연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좋아요. 인기가 요새 제일 많아요. 실제 감정적으로 우영우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을 다층적으로 담고 있는 이런 캐릭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이 작품의 좀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유아라 기자님은 6화까지 순식간에 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또 흡입을 당하신 것 같으세요? 흡입을 당한 건 아니고 강제 흡입을 당한 거예요. 강제로 떠먹였다. 아주 불쾌했어요. 나는 몰아서 보고 싶은데. 근데 원래 2화까지만 보기로 했는데 6화까지 가신 거는 그거는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선택을 왜 더 많이 봤냐면 더 보고 싶어서라기보다 각각으로 이제 에피소드가 다르니까 이 에피소드들만의 그 감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려면 조금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봤는데 각각의 어떤 그 장애에 대한 약간 그 감수성을 달리 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봤죠. 네, 그래서 좀 소문에 의하면은 에피소드마다 약간 좀 다루는 사회 주제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가장 최근에 어제 했나요? 그 방송이? 어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나온 것 같으세요? 이번 주에 했던 주제 거는 말하는 줄 알았잖아. 이번 주에 했던 거는 그거죠. 이제 어떤 작은 마을에 도로가 이제 건설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주민들의 소송 이야기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거대 로펌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보상금을 가지고 막 이런 과정들까지 나오기도 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볼 법한 에피소드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가 분해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흔한 일들인 것 같은데 지금 편파 TV님 열심히 채팅을 쓰고 있지만 아직 전송 못 하셨는데 이제 전송하시는 강정말 사건 일부로 이제 투영했다는 느낌 받았다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가상의 도시 이름인데 도 이름이 경해도여가지고 경해도요. 저는 약간 뭔가 이재명 스타일이 생각나기도. 요즘 이게 가상의 도시 이름들이 참 왜 경해도? 경기도랑 이름 비슷하잖아요. 경기도 실제로 서울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런 도시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요즘 가상의 도시 이름들 딴 얘기지만 좀 가상 도시 이름들이 좀 입맛에 딱딱 뭐 붙는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저는 요즘 삼포시에 좀 꽂혀 있거든요. 삼포시. 네, 삼포. 제가 3본 출신입니다. 3본 출신. 해방일지는 봤나 봐요? 해방일지 2화까지 봤어요. 네. 손석구 때문에 봤는데 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아무리 좋아도 더 이상 못 보겠어. 나는 그 느린 호흡은 난 너무 못 견디는 건데 어쨌든 삼포시라는 그걸 보면은 약간 요즘 밥 먹고 외곽 나가면 여기가 삼포 같다는 느낌이 막 드는 그런 동네들이 있더라고요. 2회를 넘기면 재밌는데. 2회 넘기면 재밌어요. 드라마는 보통 4화까지는 봐줘야 4화 안에 작가들이 담으려고 하는 걸 다 담거든요. 저는 나를 추앙해요 그거 나오자마자 채널을 돌렸거든요.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뭔 추앙 씨발 아니 무슨 추앙 막 이랬었는데 씨발 아니. 근데 이제 계속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해방일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방선거 때여가지고 그때가 못 보다가 끝나고 나서 몰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작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뭔가 우울하고 외롭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다 친하고 친구들끼리 남매들끼리도 사이가 너무 좋고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인류와 보고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 아니 심지어 이민기는 무슨 대기업 다니잖아요. 그리고 저기 걔 주인공 여자도 계약직이긴 하지만 카드 회사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다니고 큰언니는 직장도 좋아. 근데 나는 평생 경기도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대기업 안 다니면서도 출퇴근을 서울로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도 저 정도로 우울하진 않았거든. 아니 그리고 막 애인이랑 헤어지면 언제 어디서든지 달려와서 술 먹어주는 친구들 있지.
마을 공동체 어른들이랑 그 뭐 동료 친구들끼리도 친하지. 그러니까. 마당에서 잔치도 고기 구워 하고. 먹지. 아니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뭐가 자꾸 불행하다는 거야? 막 이런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보다 보면 약간 그 감정적으로 뭐 뭔가 그쵸. 그 겹쳐지는 게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약간 술 먹다가 우리들끼리 가끔씩 이제 조언 던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 메모해뒀다가 작가가 그 대사 치려고 약간 그렇게 대본을 구성한 것 같은 근데 그런 느낌을 나는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나이 아저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나이 아저씨가 작곡가. 더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산포시 얘기하다 아 지금 우영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삼천포로 지금 빠졌는데 우영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산포시 얘기하기 전에 경해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경해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막으려고 했었고 네. 그 소송 과정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가장 최근이고 네. 뭐 제가 재밌게 봤던 에피소드는 뭐 지금 편파 TV님이 에피소드 쭉 올려주셨는데 형제 재산 분쟁이 좀 재밌었고 왜 재밌었냐면 이 과정에서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흔히 이제 자폐인이 주인공이고 이러면 착하기만 하고 선하기만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장애인은 착하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착하긴 한데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들을 뭐 거짓말도 증언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아서 영악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전 좀 흥미로웠어요. 이상일 수도 있고 이제 좀 처음 보는 그런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네요. 저는 자폐아들의 저기 현실 그 팽수합니까? 그게 좀 좋았던 게 좋았다기보다 인상 깊었다. 그냥 그랬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일단 그 우영우라는 그러니까 자폐라는 그 장애를 우영우란 캐릭터 안에 고정시키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괜찮았는데,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거는 우영우가 중간에 그 자폐 아들이 이제 집에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 나치 시대였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이제 처형당했을 거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은 꼭 쓸모가 있어야지만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대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반면에 우영우는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주인공인데 그래서 좀 약간 좀 상충되는 게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민 지점들을 많이 던져주는 게 이제 뭐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밝은 면들도 있지만 이제 뭐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기도 하고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자폐인의 특성을 보여줄 때도 굉장히 뭐 고래 이야기할 때나 이럴 때 뭐 전혀 뭔가 거부감이 든다거나 이러기보다는 그게 너무나 좋고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혹시 저기 고래에 꽂혀 있는 분인가? 네, 그러니까 고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뭐 자폐인들이나 뭐 장애인들의 모습이 뭐 항상 저렇게 100% 사랑스럽고 이쁘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작중 배역에서 최수영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고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줄 수 없으면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현실에서 이제 장애인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민들인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다뤘으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뭐 중요한 건 시청률 아니겠어요? 제일 잘 나오는 뭐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인가요 지금? 1위죠. 1위예요. 지금 1위일걸요. 제가 안 봐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1위인 줄도 몰랐어요. 넷플릭스에서 해주거든요. 네. 넷플릭스에서도 1위예요. 네, 지금 본방 시청률만 12% 1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약간 우영우 신드롬이다 뭐 이런 뭐 언론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지금 요즘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폐인에 대해서 뭐 좀 재조명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들이 또 있나요? 재조명이라기보다는 우영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의미 있게 나왔던 글 중에 하나가 우영우와 박경석 전장형 박경석을 같이 다루면서 왜 사람들은 우영우에 열광하지만 전장형 박경석을 그렇게 보지는 않느냐. 그게 참 씁쓸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런 글들이 있고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결국엔 현실에서 무해한 존재여야 하고 제도권 안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존재. 쓸모죠 결국엔. 그 쓸모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러면 대중들은 그것을 우영우와 똑같이 볼 수 있겠느냐. 우영우는 작중에서 천재니까 엄청난 능력을 계속
발휘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우영우는 사실 히어로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그쵸. 때 한국형 히어로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기 뭐하면 예쁘고, 네. 예, 착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뭔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것 때문에 박탈감을 또 주지는 않아. 예, 그래서 적당히 인간적이면서도 굉장히 착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는 히어로죠. 게다가 네. 또 모두가 선망하는 엘리트 그룹인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수석 졸업이었어요. 또 로스쿨 수석 졸업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보통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선량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능력도 평범한 보통 사람들인데 그것과 똑같이 장애인들을 대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인 거고, 맞아요. 우영우는 선량하고 사랑스럽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장애인들은 그렇게 해야 우영우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 겨우 사랑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이제 우영우 같지 않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때 뭐 바닥을 기고 사다리를 목에 걸고 그런 것은 또 사람들이 혐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같이 다뤄지는 점은 저는 뭐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영우라는 드라마와 같이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장애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애정을 여기 가상의 장애인에게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다른 측면 중에 하나는 능력주의도 같이 이야기할 수 네, 있죠. 그 이걸 얘기를 좀 다루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그 이제 자폐 스펙트럼의 하나라고 이제 보이는데, 이게 80년대 요즘 지금 톰 크루즈 영화 계속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 80년대 또 톰 크루즈가 찍은 영화 중에 이제 레인맨이라고 있어요. 레인맨의 이제 자기 형인가, 톰 크루즈 형인가 동생인가가 또 이제 서번트 증후군 나와서 엄청난 또 능력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 자폐를 이제 다루는 방식이 이렇게 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뭐 활용하는 그런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슈퍼히어로 같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좀 비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 당사자들에게서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온 것. 아 그래요? 네, 것 같은데 혹시 보신 것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네네. 부탁드리면 아니 근데 저는 그 보통 드라마는 원래 네. 그 역경을 갖고 있는 굉장히 다른 특이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을 다루고. 네. 그런데 왜 장애인이 출연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아야 하는 건지도 좀 의문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어찌됐던 간에 어떠한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네. 뭐 능력주의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던져주는 수많은 질문들과 그리고 다양한 장애에 대한 감수성,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회전문 같은 것들이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애물일 수 있다라는 것이나,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있을 때 이 남자 주인공 이준호 씨, 네. 예. 이준호 씨랑 같이 있을 때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준호 씨가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실수를 잘못으로 고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아주 그냥 세세한 감수성 같은 것들이 저는 좀 꽤 인상 깊었고 배울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가 그냥 드라마로서도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지를 두고 뭔가 평면적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맞아. 노력을 많이 공을 기울였구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절대선과 악이 없는 드라마이고 인물 대부분이 다 굉장히 입체적이고 지금 공정빌런? 네, 그 사람도 이대남의 화신의 캐릭터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아, 드라마예요? 네. 그 사람도 아마 굉장히 뭔가 저 사람 의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라고 생각하게끔 그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사람은 그 캐릭터는 혹시 하버드를 나왔습니까? 아니죠. 여당 대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니 이대남의 화신 이야기를 누군가 떠올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 캐릭터를 이제 결말까지 어떻게 다루고 갈등을 해소할까가 궁금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정 빌런이라고 한 것처럼 결국에 이 캐릭터는 선역일 수가 없고 작중 안에서 악역으로 다뤄진다라는 건 결국 그 이대남 담론에 대해서 작가가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한 것일 텐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캐릭터가 이야기하는 공정 담론이 어느 정도 작중 안에서는 뭐 공감이 아예 안 가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비판적이겠지만 근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끌어갈까? 뭐 이런 아직 결말이 안 났어요. 그 얘기? 그럼 우리가 오늘 그 결말을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방송에서. 어떻게 되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드라마인데 그냥 뚝배기 한번 깼으면 좋겠다. 속 시원하게. 그것도 나쁘지 그럼 않을 실망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식의 이야기 전개라면. 좀 파격적이지 않은가요? 너무 너무 순풍산부인과 그 시절 그 드라마만 보셔가지고 얘기를 되게 단순하게 끌어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아니, 유행은 돌고 도는 겁니다. 순풍의 유행이 다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예. 그 결말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그 예전에 그 이제 우리 그 드라마는 뭐 잠시만 드라마는 자, 말이 꼬였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을 다룬 드라마는 뭐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영화는 하나 있었죠. 그 예전에 마라톤? 마라톤. 아까 얘기하니까 그것도 옛날 거라면서 사람 막 비웃던데 그럼 그거 한 10년 됐나요 그거는? 10년 더 15년 됐지. 됐죠. 15년 됐어요. 네, 그거 좀 됐어요. 나는 요즘 뭐 저기 박정민과 박정민 피아노 치는 거. 그것도 있었죠. 그 뭐더라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이병헌이 뭐 찍은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뭔지 이병헌이 모르겠는데 나온 거. 어쨌든 간에 말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오늘 예민하셔. 오늘 나 다운됐다고 말했잖아 아까부터는. 알았어, 날씨 알았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만 하면 15년인 것 같은데 또 까먹었어. 마라톤이었죠. 나 마라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얘기 좀 해줘요. 영화 아는데 그런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참 요즘 개콘이 없어진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개콘이 좀 사회 약자를 막 비하하는 그런 개그에 참 전문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랬나? 네,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잘 안 너무 봤어요. 옛날이야? 저는 재미없어요. 15년 전에는 많이 봤어. 그때 이제 막 마라톤이 막 이제 하니까 온 그 개콘이고 뭐 개그 프로그램이고 다 나와가지고 자기 달리도 100만 문짜리라고 막 그 따라하고 막 난리였거든. 지금 만약에 우영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 어디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뭐 현실에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너 우영우처럼 왜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개콘이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하고 있어. 자,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유튜브에서 나쁜 짓은 우리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뭐 그게 뭐 우영우 탓은 아니니까요. 이 작품 탓이라고 볼 우영우 수 탓은 없으니까요. 아닌데 나는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개콘이 남아 있었으면은 우영우를 따라하는 뭐 그런 개그를 짜서 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개콘이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에는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애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우리도 게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 우리는 생계형으로 하는 거고 돈은 안 되지만 생계형인데 생계가 안 돼 이걸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틱톡이고 그다음에 유튜브거든. 유튜브 나 세상에 제일 싫어해. 근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 사회를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달려고 나 정말 입에 풀칠하려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좋아요와 후원 계좌 그리고 뭐냐 좋아요, 슈퍼챗, 알림 설정, 구독, 네, 다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유튜브로 생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우영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결말에 대해서 저희가 스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리만 하다 끝난 것 같아 오늘. 결국에는 제가 만약에 스포를 하려고 했죠. 거의 했어요. 지금 개그 콘서트가 남아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려고 했는데. 그게 스포예요? 네, 그게 제 스포입니다. 우영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네, 저도 없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저도 정말 기회가 되면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우영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